또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수행비서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통신조회 당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치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홍 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. 검찰, 경찰, 심지어 군에서도 내 수행비서 전화기를 통신조회를 했습니다. 이 정치 사찰하고 겉으로는 협치하자고요.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. 이거는 공작공학입니다. 정치 공작공학입니다. 자, 지금 얘기 들으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에 정우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까지 나서서 이번 논란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제 근데 홍 대표가 공개한 6건에 내가 이제 그 통신 사찰을 당했다는 6건인데 또 그 4건은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거라면서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? 그러니까 4건은 박근혜 정부였고 이제 2건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 건데요. 일단은 용어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홍준표 대표는 통신조회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는데 네. 이게 이제 보통 감청이 있고요. 네. 감청은 그냥 실시간으로 저희 왜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거나 두 사람 통화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듣는 거. 네. 이게 이제 감청이고. 그 감청, 그게 이제 통신 제한인 거예요. 제일 화면에 그렇죠. 보고 계십니다만. 통신 사실 확인이 있어요. 통신 네. 사실 확인은 그러니까는 앵커가 누구하고 몇 시에 몇 분 동안 통화를 했는지를 이 앵커를 찍어서 앵커의 전화를 찍어서 들어가서 쭉 보는 거예요. 아, 그 내용은 내용을 모르지만 시간만 누구랑 본다 했는지, 이거죠. 누구랑 했는지 얼마 하고. 동안 했는지. 그게 통신 사실 확인이고 지금 통신 자료 조회라는 게 있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당했다는 거는 사실은 통신 자료 조회예요. 지금 보니까.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 사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조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조사하가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홍준표 대표의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어요.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같이 통화를 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니까 이 사람이 보좌관이더라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 가입했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. 3가지가 나와요.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이 가입 일시. 그거 3개 나오는 건데 이제 이거를 지금 들어서 지금 6번이 다 그런 케이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경남 양산경찰서에서도 얘기한 게 다른 그 비리 혐의자를 조사하다가 이 사람이 그 번호로 굉장히 많이 전화를 했길래 그 번호가 누구 건가를 확인해보고 그걸로 그쳤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또 군이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번호 내역에 홍 대표 수행비서가 포함되어 확인됐을 뿐. 그러니까 이거는 홍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예. 홍 대표 비리 수행비서가 통화를 한 내용 그 상대방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네. 있어서 그걸 검색한 거다. 순서가 문제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찾을 거 아니에요. 그 번호를. 그 번호 중에 하나가 그 수행 비서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데 이 비리 혐의자가 자꾸 전화를 하나 봤다는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이를테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에서 조회를 한 게 있는데 보니까 그 내용은 이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이 보직 해임됐던 문병호 전 소장 이 사람 범죄 혐의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보좌관하고 또 전화를 많이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번호가 누구 건가라고 찾아보니까 그 보좌관이더라. 그래서 그 내용만 확인하고 다른 범죄 혐의 없어서 그냥 접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렇군요. 어쨌거나 이걸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이유로 일단 홍 대표는 이걸 정치 사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지금 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정치 사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폐 그리고 뭐 큰 범죄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이 정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거야말로 위선의 극치일 텐데 글쎄 그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. 자,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오늘 참모진에게 정확히 파악해서 정성껏 설명드리라 뭐 이런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. 조 전 의원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이제 그 경남경찰청에서 해명한 거나 또 그 육군본부, 국방부에서 이제 해명한 거나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이제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소상하게 설명드리라고 한 그걸 듣고서 이제 그 해명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요? 근데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치권의 오래된 그런 그 문제가 이 사찰에 대한 또는 도감청에 대한 이 불안감 이런 그럼요. 거 없어졌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있다고 믿고 전화할 때도 이 전화 저 전화 지금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수행비서 전화를 썼다고 하는 거는
여전히 그런 그 공포심이나 불안감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그렇죠. 의미거든요. 거기다가 이제 홍준표 대표는 지금 또 그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네, 대법원 판결을 아직 앞두고 있죠. 예, 또 여야 관계도 지금 갈수록 이제 대치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음. 또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이런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할 만한 이런 일들이 이제 광풍처럼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그런 이런 일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야당 민주당도 이런 유사한 일들에 대해서 정치 사살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었거든요. 그랬었죠.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그 여비서가 이런 이제 전화 저기 자료 조회를 당한 일도 그때 그 당시 민주당은 사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사찰과 업무가 이거 구분이 모호한 부분도 있고 그런 모호한 부분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정치적으로 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사실 테러 방지법 그때 통과시키자고 얘기했을 때 이런 걸 제일 우려했었거든요.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정치인에 대한 부분인데 테러 방지법은 지금 이미 그 안에 테러 위험 인물이다. 사실 추상적인데 테러 위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개인 정보, 무슨 사상이든 신념이든 건강 문제든 뭐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악용하려고 생각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정치권에서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